청주시 한번 짚어보시죠. 민선 7기 전반기 이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이 부분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했던 모양이죠. 대학 점수로 얘기하면 F, 우리 초등학교 때 점수로 얘기하면 수미 안가 중에 가, 낙제점을 줬어요. 저 요번에 전반기가 끝나면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몇 차례 했는데 가장 큰 낙제점을 받은 게 청주시하고 청주시의회죠. 오늘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째는 하는 일이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것 같고 또 전반기 같은 경우 도시공원 문제나 LNG 발전소 문제, 소각종 문제 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양산하고 상호간에 불신만 증폭시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죠. 제발 뭐라도 좀 해보시지요 이런 얘기 예전에 다만 많이 얘기하셨었는데. 다만 단 하나 최근에 됐던 버스 준공영제 합의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버스 조합에 맡기지 않고 관리기구를 중립적인 단체, 시에서 하는 단체로 구성했다는 거. 이 부분만은 칭찬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세요? 각종 이제 공무원 비리, 비위 등이 나오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뇌물 이런 거는 옛날보다 좀 잦아드는 것 같은데 뭐 몰카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시민들도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그걸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그랬다 하니까 그런 어떤 비리나 비위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시군요. 제가 뭐 청주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그거예요. 청주시가 인구나 경제력 면에서 충북도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청주시장 자리는 충북도지사랑 거의 맞먹는 지위예요. 많이 커졌으니까. 그렇지만 전반기에 보면 도가 거의 모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 신축이 무산된 것도 그렇고 고교 무상급식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암산 둘레길 문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문제 다 도지사하고 도가 일방적으로 다 추진했고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시의 목소리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모두 다 시와 관련돼 있고 시가 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재정을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한범덕 시장이 도지사의 일방적 독주, 일방적 추진에 대해서 쓴소리,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선후배라서 그러신가? 앞으로는 시장님이 좀 자신감을 갖고 이준용 지사의 일방적 추진 독선에 대해서 단호하게 쓴소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잊어버리고 있었었는데요. 그 야구장 얘기할 때는 코미디 옆에 서 있었는데 그렇죠. 코미디 같은 말을 했죠, 진짜. 이시종 지사의 정책이고 나는 정책 아니었다, 공약 아니었다, 옆에 서 있었을 뿐이다라고. 청주적 조정 지역으로 결정되고 이럴 때도 잘 몰랐다는. 도한테 물어봤다 그러고 시인은 어떤 의견을 아예 진짜 그러네요. 우암산 둘레길도 처음 들어봤다고 하고 밝혀온 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거든요. 뭐라도 좀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해야죠, 당연히. 얘기 않고 계시고. 동등한 자치단체거든요, 사실은. 위아래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 이제 마찬가지 비판인데요. 실제 행정 현장에서 도청 공무원을 많이 만나요, 시청 공무원을 많이 만나요. 시청 공무원을 많이 만나요. 아마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도청 공무원 분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죠. 일부러 주민센터, 기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건 거의 다 시청 공무원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숫자도 시청 공무원이 훨씬 많습니다. 도청 공무원보다. 청주시장님이 일종의 이제 직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직접 집행 예산 부분에서도 압도적이죠. 예산은 도가 당연히 크지만 돈은 이렇게 분배 개념이고 어찌 보면 직접 행정보다는 약간 간접 행정에 가깝고 이건 현장에서 직접 밀착형 이제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아까 이제 다 지금 최 변호사님이 지적한 거 우암산이라든지 공원의 문제 여러 가지 다 직접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인데 뒷북치듯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추임새 아니면 약간의 회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한범덕 시장한테는 아직 연세도 그렇고 향후에 시장이나 도지사로 계속 지역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일을 해야 될 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다 좀 참신한 생각을 갖고 보다 활력 있게 좀 시정이나 이런 일을 좀 했었으면 싶어요. 제가 왜 그게 시민들이 낙제점까지 이런 얘기들이 되는지 한번 여기 시에서 강조한 그 분야별 치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0가지. 뭐 10가지를 다 말씀드린다기보다 짜집기 대장이요. 제가 볼 때는 짜집기 대장. 역시나 저거 해포대가리. 완전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이제 다 일상생활에 매일 접할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되지만 평가만 하고. 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잘 알아요. 스마트 시티. 이거 예전에 변재일 의원 그것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범죄방 생활 안전 설계, 환경 설계, 생활 속에서 뭘 느끼는 거죠? 저희가 CCTV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인가? 예. 그다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환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만 하진 않아요. 전국 다 대부분이 오히려 그렇게 좀 돼 있죠. 늦었던 감도 있고. 청주페이 발행, 지역 경제 활성화. 이건 또 더 지금 늦었던 청주페이 말고 지금 페이자 들어가는 거 하는 데가 자, 그다음에 뭐 치매 안심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복지 인프라 확충, 복지. 아마 이거 다른 시도도 뭐 틀림없이 이런 얘기 기본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요. 물론 뭘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몇 가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분위기다. 열거했지만 이걸 과연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치적이다라고 인식할까? 알겠습니다. 남은 2년 동안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경주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청주시 의회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초다선 의원들이 왜 또 그렇게 또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엄청 시끄러웠더라고요. 그렇죠. 청주시의회는 이 4개 오늘 말씀드린 4개 단체 중에서 거의 최악으로 평가가 나왔죠. 여기는 도의회보다 의원 수도 더 많잖아요. 네, 39 첫째는 건이. 이제 뭐 네. 결국 청주시의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았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 조례 제정 건수나 무슨 정책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최저였다는 평가였고 예.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다선 의원과 초선 의원 간의 갈등이 셋째 문제로 더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여기는 초선 의원들이 당시에 좀 그래도 입성을 해서 네네. 청주시 의회에 새바람을 놓고 뭔가 좀 개혁이 좀 될 거다, 민주화될 거다, 막 이런 초선이 얘기가 40% 이상 되고 여성 의원분들이 또 10분이나 10분. 되다 보니까 초선 그리고 여성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초반에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있었죠. 예.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독수리 호영제라고 하는 그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랬는데 초선 의원들에 대한 좀 기대와 우려가 지금 현재 혼재하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 기능에서 한번 보면요. 예. 입법 그 통과율이죠, 일종의. 네. 그 시가 제안을 하고 이제 의회가 심사를 해서 통과할 때 수정 통과가 있고 원안 통과가 있고 수정 통과가 있고 부결이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결이 3.5% 정도니까 웬만하면 그냥 다 100 지나가는 중에서, 통로였네요. 100건 중에 예를 들어 한 3건 정도니까 다 통과됐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다수당이 어차피 뭐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의 민주당 소속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지만 저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네. 거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청주시의 도하고 달리 그래도 상당히 있어요. 13분. 예, 두세 명씩 뽑는 지역구니까 다. 3분의 1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대로 비판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미래통합당 민주당이 의원들이. 그렇다고 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야당이잖아요. 그럼 야당의 본연의 맞습니다.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거의 못 하고 있고 오히려 독수리 오용제라고 하는 네, 네.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더 반발을 하고 더 비판하고 견제를 하지 않나 그런 네, 그렇게 네. 생각돼요. 그걸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쉽게도 5분 발언이 기본 척도가 되잖아요. 예, 뭐 예. 보고 읽든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하든 간에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실력이 있을 때 이제 5분 발언을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상식적으로 예. 보면 5분 발언을 많이 한 의원 횟수를 보면 저희 한판에서도 몇 번 초대드렸던 박완희 의원이 박완희 최다 의원, 기록을 하고 있고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민주당 의원분들이에요. 네, 그런 걸 미래통합당 보면 없네요. 간접적인 잣대가 되겠죠. 어떤 5분 발언할 때 뭐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비판 기능이 많을 텐데. 근데 사실 그게 정확한 숫자로는 정의당의 이현주 의원이 제일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5분 발언.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한 그래요? 부분인 것 아, 같아요. 그런 이게 부분이 잘못 있어요? 저기 계산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그렇더라도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제 역할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민주당의 초선, 정의당의 초선 의원들 5분들이 그동안 한 게 뭐냐면 주민 수건 사업비 문제 논란이 있었고 의원 출장 문제도 그렇고 네. 도시공원 문제, 의장단 선출 방식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제안을 많이 받아들여서 예.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시의회랑 많이 싸웠었죠. 그렇지만 예, 예. 거의 반영이 안 됐죠. 예. 하재성 뭐 시의장에서 이번에 신임 이제 최충진 시의원으로 이제 의장이 바뀌었는데 예. 시의회 본연의 기능 견제와 감독 기능 시에 대한 그런 기능을 좀 살리는 게 필요하고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들, 시의원들 좀 분발을 하는 게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의 참신하고 개혁적인 생각들을 새로운 신임 최충진 의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는 그런 태도가 갖는 것이 하반기 시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도 아까도 아주 본연의 자세가 이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의회에서 하는 본연의 기능은 또 조례 제정이나 개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난 회기의 전반기 대비해서 절반이 안 돼요. 물론 뭐 핫 이슈가 없어서 별로 할 게 없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예. 조례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개정이거든요. 신규 제정보다 네. 있는 것 개정 그때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것까지 비교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절반이 안 되기는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같은 기간에. 도의회하고는 완전 상반된 도의회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18% 이상 증가를 했고요. 증가했고. 예. 시의회는 지금 절반이 안 되는 안 걸로. 되고. 이건 뭐 객관적 통계니까. 네, 네. 예, 그러면 뭐 그만큼 어쨌든 검토나 일을 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는 물론 다 자기들 현업도 있기도 하지만 출석이잖아요. 예. 8분 이상이 아마 출석해서 약간 그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저런 상당히 이유로. 많은 숫자들이. 네. 예, 요즘은 국회의원들도 아예 몇 회 출석이 네이버만 쳐도 다 나와요 실제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충북도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충북도 의회 의원 여러분, 또 청주시와 시의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남아 있는 후반기 때 더 좀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챙겨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잘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하겠습니다. 예. 그 일본에서 나온 신조어인데 뭐 얼마 전까지 유행하다 지금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이 쓴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지만 실제는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 글자. 츤데레라는 말이 네. 있었어요. 친데레셨거든요. 친데레. 오늘 도와 시 그리고 도회와 시의회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하고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했지만은 애정이 있어서 애정이 있어서 한 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쩍 발을 하나 빼는 느낌. 네, 우리는 사적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 한 분기마다 하는지 모르지만 시도지사 업무 역량 평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합니다. 있어요. 맞아요. 예, 뉴스 했던 보면은 것 같아요. 17개 시도지사를 평가하는데 예. 이시종 지사님이 거의 예외 없이 8위부터 12위 사이에 항상 있어요. 8위부터 12위. 예, 예. 그러니까 뭐 17위, 16위 가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근데 낫죠. 주로 이제 16위, 17위 가는 분들은 뭐 소송을 당해서 지금 뭐 재판에 계류도 이런 분들이고 그렇게 보면 네. 중하위 쪽에 이제 계세요. 그래도 뭐 완전 하위로 처진 적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단데 네. 그럼 시 같은 경우도 뭐 그 하고 많은 예산 여러 저기 쓰지만 이런 정도는 직접 좀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 객관적인 인정받는 시민단체 등등 해서 그래서 좀 시정 역량을 중간평가도 받아보고 그걸로 다음 하반기 거를 할 때 좀 참고가 되게 그런 평가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견제와 균형을 해도 부족하죠. 스스로 일신 우일신 하는 일신, 일일신, 우일신 하는 그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